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오죽했으면 옛날에는 뭐 주인이야 이랬는데 요즘은 집사라 그러잖아요. 양집사, 뭐 멍집사 막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야옹이하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도 고양이 키우고 강아지 키우고 이런 사람이 많았는지 많았다면 분명히 그림으로도 남아있을 텐데 우리 옛 그림에는 고양이, 강아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지 오늘 한번 시원하게 한 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고양이를 좋아했던 인물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숙종임금이 그렇게 고양이를 예뻐했다 그러죠. 그래서 숙종임금이 좋아한 고양이는 노란 고양이였나 봐요. 금묘. 그래서 그 고양이를 너무나 이제 애지중지 막 걔를 먹여 키우고 심지어 뭐 임금이 식사하시는데 옆에서 뭐 고기 던져주면 걔가 받아 먹고 뭐 그랬을 정도다. 그래서 후궁들이 시기 질투를 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고양이를 지극히 아꼈다 그러는데 심지어 그래서 숙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고양이가 너무 슬퍼하다가 막 이렇게 곡을하면서 얼마 있다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숙종이 고양이를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또 얼핏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기록 보면서. 아니 숙종이 사실 자기 부인한테 사약을 내린 임금이잖아요. 장유빈한테 사약 내리고 신하들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고양이 한 마리한테는 이렇게 절절매면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보면 꼭 뭐 동물 아낀다고 해서 성품이 좋은 사람 같지도 않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 정도로 고양이를 좋아했다면 다른 일반 백성들도 고양이 키우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그림에도 고양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양이를 왜 키웠을까? 숙종임금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 말하는 뭐 반려동물, 애완동물 이런 개념으로 키웠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옛날 집엔 뭐가 많습니까? 쥐가 있잖아요. 쥐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실용적인 목적 그런 걸로 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림 속에서 고양이를 그릴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옛날에 동물 그림 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고양이 역시 그런 상징성 때문에 그려지는 예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의 고양이 그림을 가장 잘 그린 화가 떠오르는 분 누가 있을까요? 심지어 고양이를 너무 잘 그려서 이분은 별명이 성 뒤에다 고양이를 붙여서 변고양이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바로 변상벽이라는 화가인데 18세기에 주로 활동한 화가예요. 이분 고양이 그림 가운데는 정말 유명한 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묘작도라고 하는 이렇게 길쭉한 그림이 있어요. 아, 나 이 그림 봤어 라고 느끼시는 분 많죠. 큰 나뭇가지 쭉 있고 고양이 2마리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 위에는 참새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죠. 참새는 보통 기쁨을 상징하고 고양이는 복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참새의 그 작자는 관작을 받다 할 때 그런 거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그리면 기쁜 소식, 뭐 복을 받는다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죠. 이렇게 참새의 고양이를 많이 그렸고 의미로도 좋지만 사실 이 고양이 그림을 보면 고양이를 이렇게까지 잘 그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나무 아래쪽에 있는 그 까만 고양이 몸 곡선을 보세요. 정말 너무 잘 그렸죠. 이렇게 털 묘사나 이런 것들 보면 고양이라고 불릴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고양이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고양이가 있고 다른 작품으로는 가을 국화 앞에 있는 고양이 그림이 한 점 더 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는 앞서의 고양이하고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이렇게 몸을 동그랗게 웅크린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그런데 묘사를 보면 역시 이쪽도 고양이 털 묘사 이런 거 너무 잘했고요. 뒤에 있는 국화는 좀 듬성하니 좀 그런 맛을 살리고 이런 형태로 또 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가을 국화하고 고양이를 같이 그리는 도상은 당시에 좀 유행을 했었는지 다른 화가 작품에도 이거 찾아볼 수 있어요. 겸재정선 이분은 진경산수와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붓질로 그리는 그런 산수화로 유명한 화가인데 역시 가을 국화랑 고양이를 같이 그린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의 고양이는 여느 고양이하고는 또 분위기가 살짝 다르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변상벽 작품은 아, 실제 하는 고양이 같아. 정말 실제랑 똑같아 라고 느낀다면 정선의 고양이는 약간 조금 더 매서운 눈매고 조금은 비현실적인 느낌?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또 독특한 맛이 살아있는 그런 고양이 그림을 그렸고 심사정 작품에도 고양이 그림이 있습니다. 시든 파초잎 앞에 있는 고양인데 이 고양이는
앞에 두 작가의 고양이랑은 또 달라요. 고양이 표정을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울적한 것도 같고 우울한 것도 같은 또 그런 표정의 고양이 그림을 남겨서 정말 많은 화가들이 고양이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숙종이 좋아했다는 흔히 치즈냥으로 불리는 그 노란 고양이, 이 고양이를 그린 화가는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김홍도가 그린 황묘 농접 속의 노란 고양이가 바로 숙종이 좋아했을 그 치즈냥이에요. 우리 그림문답 5분 미술관에서도 이 작품 한번 자세히 소개했었는데 한번 그 편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홍도의 고양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고양이죠. 노란 고양이가 나비랑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고양이가 참새랑도 세트로 나오지만 나비랑 세트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뭘 그린 거냐면 나비의 나비 접자, 그 다음 고양이의 묘자를 합하면 묘접이 되지만 그게 바로 노인을 상징하는 모자 질자랑 발음이 같다라고 제가 5분 미술관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장수를 좀 기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비랑 고양이 같이 노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작품도 있었고, 하나를 더 보고 싶은 건 장승업이 그린 고양이에요. 장승업은 화조도도 잘 그리고 영모도도 잘 그리고 조선 대가의 하나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분 고양이 그림은 병풍 중에 한 폭에 그린 고양이인데, 이 작품을 보시면 앞서 고양이들하고 뭔가 달라라고 딱 느끼실 것 같아요. 뭐가 다른가요? 앞서의 그 화가들은 어쨌거나 조금씩 필법은 다르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고양이를 작은 붓으로 털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려서 보송보송한 질감이 그대로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렸다면, 장승업의 고양이는 털 묘사를 그런 식으로 전혀 하지 않았죠. 이런 걸 몰골법이라 그러잖아요. 윤곽선을 하지 않고 붓으로 축축해서 그 느낌만 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이의 양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서 대가가 그린 고양이는 역시 다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장승업의 고양이도 참새랑 같이 나타나요. 변상벽 고양이랑 기본적인 상징적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그림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상하게 고양이 얘기 나오면 꼭 강아지 얘기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서로 이렇게 영원한 라이벌처럼 너는 뭐 고양이 파냐 아니면 강아지 파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쁜 얼굴 보고도 고양이 상이다 강아지 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 우선적으로 왜 키웠느냐, 걔는 집을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키웠고요. 그래서 그림 속에 나타나는 개도 뭐 특별히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더 갖는다기보다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개그림 가운데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가라면 이암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왕실 출시의 왕족 화가인데, 이분 개그림 가운데 정말 유명한 거 모견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분은 직업 화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전문 화가들처럼 색필로 자세하게 그린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색을 이렇게 입힌 그런 개를 그렸고, 어미개 한 마리랑 강아지가 몇 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요. 사실 자세히 보면 강아지 자세나 이런 게 좀 어색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자체가 조금 격조가 있다 그래야 되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개그림을 그려서 반드시 섬세한 묘사만이 그림의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건 모견도라는 작품이 있고, 또 한 점은 강아지들만 그린 작품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왜 또 보게 되냐면 강아지들을 꽃이랑 같이 이렇게 엮어 놓으니까 그 화사한 맛이 또 너무 잘 산단 말이죠. 또 강아지 색깔도 노랑이도 있고 하양이도 있고 깜장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강아지 색들이 꽃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또 화사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암의 작품은 이렇게 분위기로 약간 승부하는 개그림이라면 정말 개를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한 화가는 김주량이에요. 김주량의 그 대표작 중에는 삽살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삽살개는 그 위에 영조가 제시를 써서 유명해진 작품이에요. 우리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 탕탕평평전 그 설명드릴 때도 영조가 거기에 화제를 썼다라는 얘기 드린 적 있어요. 근데 과연 그림 보면 얼마나 사실적으로 잘 그렸는지 삽살개 털이 한 올 한 올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 삽살개는 악귀를 쫓아낸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래요. 그렇다면 더욱더 좋은 의미로 그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정밀한 그런 삽살개를 그렸는데, 저는 김주량 개그림 중에서는 사실은 삽살개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거 흑구도라는 작품 같아요. 이거는 약간 야한 것 같아요. 이렇게 풀밭 위에서 개 한 마리가 뭔가 등을 긁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표정을 그린 건데, 동물에게 물론 사람의 감정을 이입해서 표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흑구도를 보면 개가 표정이 있어요. 시원한 표정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뭔가 약간 음흉한 표정 같은 그런 표정을 굉장히 잘 살려낸 그런 개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게 그렸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개그림은 어떤 작품이 있냐면 18세기 화가인 이희영이라는 사람이 그린 견도가 있습니다. 이희영이라는 화가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다가 1801년에 신유박해 때 순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 작품 중에는 서양 화법이 좀 드러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솜씨를 보면은 뭐 완전히 전문 화가는 아니었지만 개 한 마리만 이렇게 딱 앉혀놨는데 그린 기법도 우리 개그림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현대의 약간 스케치 같아 라는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도 함께 보시면 조선의 개그림이 다양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양이 그림, 강아지 그림 이런 것들은 그 아이들이 주인공인 그림이었는데, 사실 고양이나 강아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해온 동물들이기 때문에 풍속과 같은 그림 속에서도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처럼 또 재미있게 등장을 하거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 김득신의 야묘도추라는 작품 있죠. 고양이 한 마리가 병아리 새끼를 휙 낚아채서 가는, 딱 작품 보시니까 이 그림 본 적 있어 라고 느끼시죠? 요 고양이도 굉장히 어때요? 이렇게 날쌘 모습, 그 순간의 모습을 정말 잘 잡아냈죠. 그런데 이 고양이 그림을 보면 앞서의 고양이의 단독 작품들하고는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랐구나 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되죠. 고양이를 단독으로 그릴 때는 상징적인 좋은 의미를 막 담았잖아요. 뭐 장수를 한다, 불을 가져다 준다. 근데 여기서는 병아리를 훔쳐가는 도둑 고양이를 그린 거죠.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 고양이를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도 바라보았겠구나. 재미있는 작품이고, 풍속가 속에서는 강아지 그림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는 김홍도의 새참 먹는 장면이나 김득신의 뭐 집신 만드는 그런 풍속화에 보면 사람들이 뭐 밥을 먹고 있다든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옆에 개가 한 마리 딱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요. 그런데 고양이는 지금 앞에서 병아리를 훔쳐가는 걸로 그렸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도 나대지 않죠. 가만히 충직하게 좀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또 재미있는 작품은 어떤 게 있냐면 김희겸이 그린 석천한유라는 작품에 개 2마리가 나와요. 이거는 어느 양반의 좀 호걸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모를 내가 좀 갖추고 좀 기생하고 뭐 놀고 그런 장면이긴 한데, 정자 아래 보면 굉장히 커다란 개 2마리가 딱 앉아있어요. 아마 사냥개의 역할도 한 것 같은데, 노랑이 한 마리, 뭐 검둥이 한 마리 이렇게 앉아 있어서 역시 생활 속에서 같이 많이 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표현으로서 또 재미있는 그림은 신광현이 19세기 화가거든요. 그린 초구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이렇게 강아지를 놀리면서 이렇게 부르는 이 장면은 왜 재밌냐면,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이거 조선 그림 같지 않아요 라고 느끼시죠? 어떤 면이 그럴까요? 음영법 같은 게 거의 서양 화법으로 그려졌어요. 음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개를 묘사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서양 화법이 이미 전래된 다음에 우리나라 동물 그림에 이런 영향을 줬구나 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서 또 재미있는 자료가 됩니다. 우리 생활 속의 강아지는 또 이런 장면도 있어요. 평생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평생도는 사람이 태어나서 뭐 관직을 하고 노년이 될 때까지 쭉 일생을 그린 병풍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폭이죠. 돌잔치 장면을 한번 딱 보시면 마당에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있는데, 그 모습이 뭐랑 닮았냐면 김두량 개 왜 시원하게 긁고 있는 그 도상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개가 있어서, 실제로 이 도상은 다른 화가들의 작품에서도 종종 등장하거든요. 어떤 일정한 도상을 가지고 화가들이 그걸 변주해 가면서 썼구나. 그래서 재미있는 장면으로 또 같이 등장을 합니다. 김홍도 작품을 하나를 더 보면 김홍도의 매사냥 장면이 있어요. 화가가 갑자기 무슨 매사냥이냐 싶기도 하겠지만, 김홍도가 지방관으로 현감으로 근무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매사냥 장면을 그린 건데, 그 장면에도 주인공 옆에 개 2마리 같이 따라다니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시 개는 언제나 함께했던 그런 동물이다, 이런 거를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렇게 그 조선시대의 개와 고양이 그림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화가들이 많은 종류의 개랑 고양이를 그렸어요. 그래서 동물사랑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희 유튜브 쭉 보시다가 이런 그림 참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림들 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